작용 중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행정 행위들을 쭉 보면요. 자, 이것도 이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해가지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이제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 형성적 행정행위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이제 공통수학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법률행위적이라는 게 이제 행정청에 이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거예요. 의사 표시대로. 이 법률행위라는 게 여러분 이제 다 민법에서 가져온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의사 표시라는 게 여러분 매매도 여러분 이제 법률행위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 표시, 얼마에 사겠다, 또 상대방이 이제 얼마에 팔겠다. 그런 의사가 합치되면 이제 계약이 성사되죠. 행정청의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예요. 이건 이제 명령을 하는 거고 우월적주의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건 이제 형성한다는 건 이제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명, 경찰 하명, 경찰 허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명에는 또 이제 작부, 수, 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기억하시면 돼요.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수인 하명, 급부 하명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하명은 하라는 거잖아. 하라는 거. 뭐 철거해라. 무허가 건물 철거해라.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청에 이제 의사 표시대로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철거해라.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작위 하명 이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 부작위 하명은. 그래서 이건 이제 금지라고 이제 표현하게 돼요. 금지. 야간 통행 금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부작위 하명. 이제 수인 하명은 이제 참아라는 거죠. 또 백신 맞아라 이런 거죠. 급부 하명 이제 돈 내라. 과세 처분, 이행 강제금, 어떤 이제 비용 납부 명령, 이 돈과 관련되는 게 다 급부하명. 그래서 그 중에서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거, 이게 이제 허가예요, 허가. 나머지를 이제 해제하는 게 이제 면제고, 자기 하명, 수인 하명, 급부 하명을 해제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명령을 했다가 원래 여러분 이제 자유였던 건데 이걸 이제 작부 수급 어떤 이제 명령을 했다가 그걸 이제 다시 해제하는 게 이제 허가고 이제 면제인데, 특히 금지, 부작위 하명을 해제하는 게 이제 허가다. 특히 이제 경찰 허가,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여러분 이제 뭐 운전면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경찰 허가잖아. 운전면허.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의사면허나 약사면허도 다 허가예요. 한의사, 약사 이런 부분들이 다 강학상 경찰 허가예요. 허가. 그러니까 원래 다 이거 이제 자유였던 건데 예방적 차원에서, 위험 방지 차원에서 금지했다가, 원래 뭐 차량 처음 이제 돌아다닐 때 뭐 운전면허가 어디 있었어요. 누구든지 조작할 수 있으면 운행할 수 있는데 숫자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하지마, 이제 위험해 하지마, 금지했다가 조작법 안전교육도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금지를 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해제해야 되는, 그래서 기속행인 거예요. 의사면허, 한의사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운전면허 시험 합격해서 자격 취득하면, 지금 운전면허 취득한 사람이 뭐 1,000만 명, 2,000만 명, 지금 뭐 3,000만 명도 넘을걸요 아마. 근데 계속 허가해줘야 돼요. 이건 원래 이제 자유였던 거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그럼 의사나 한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사, 한의사가 지금 이제 계속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졸업하고 시험 합격하면 다 자격을 줘야 돼요. 이거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아. 운전면허 시험보다 조금 취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원리는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강학상 허가, 대인적 허가, 이거 양도 상수가 안 되잖아요. 사망하면 그냥 실효돼. 효력이 상실된다. 대표적인 이제 허가고요. 근데 이제 허가에 보면 이제
기속행위로서 성질만 갖는 게가 아니라 예외적 허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외적 허가. 그래서 이제 예외적 승인이라고도 하는데,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이건 일단 재량이에요. 재량행위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 이제 뭐 건축 허가라든가, 또 학교 정화 구역에서 이제 유흥주점 허가라든가 이런 거죠. 원래 여러분 상업지역에서 뭐 술집하고 또 이제 뭐 주거지역에서 전형적인 주거지역에서 건축하고 이런 것들은 요건을 갖추면 다 되는 거예요. 강학상 허가예요, 허가. 근데 이제 학교 정화구역에서 이제 뭐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예외적 허가죠. 또 개발 제한 구역에서 이제 건축 허가라든가 뭐 개축, 증축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주거 지역이다, 전형적인 상업 지역이다, 이제 유흥주점이라든가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허가해야 되는 전형적인 이제 이 기속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이제 원래 자유였던 거잖아요. 술을 팔건 집을 짓건 원래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제 다 자유였던 건데 이제 위험 방지 차원에서 이걸 그래서 이제 경찰행정법에서 이제 경찰 위험 방지 차원에서 금지했었다가 요건을 갖추면 이제 해제하는 거다. 이제 풀어주는 거다. 근데 이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출제돼요.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의 예가 뭐냐. 그냥 그대로 이제 학교 정화구역에서 유흥주점 허가, 개발 제한구역에서 이제 건축 허가. 그냥 주거 지역에서 건축 허가하고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전형적인 주거 지역에서 건축 이런 이제 허가는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되는 이런 건 이제 기속행위다. 또 전형적인 상업 지역에서 유흥주점 하는 거 기속행위다. 음식점 하는 거 이런 거 기속행위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특허나 대리 인가는 일반직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경찰행정법에서는 이제 하명 허가만큼 이제 중시되지는 않지만 이제 기본 개념들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형성적이라는 게 어떤 이제 뭔가 권리를 발생시키고 또 변경시키고 또 소멸시키는 요런 이제 행위를 보통 형성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판결도 취소 판결의 효력이 소급해서 이제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그것도 판결의 형성력이라고 해요. 소급해서 취소. 판결에도 그러니까 형성적 효력, 재결에도 형성적 재결이 있어요. 그래서 취소 재결 이런 거예요. 취소 재결이나 취소 판결 이런 게 다 형성 판결이라고 해요. 형성 판결. 소급해서 이제 취소가 되니까 그래요.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급하여 대상 처분이 소멸. 여기 이제 소멸. 그래서 이제 형성력, 형성 재결, 형성 판결 발생시킨다. 특허가 이제 없던 권리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설권적 처분, 설권행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설권행위 또 설권적 처분 특허. 여러분 이제 귀화 허가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귀화 허가. 허가인데 이게 특허잖아요. 특허.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었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지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무원 임용도 그래서 강학상 특허로 분류돼.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면 공무원으로서 지위가 발생해요. 그래서 공무원의 지위에서 이제 권한도 생기는 거고, 그게 설권적 처분이다. 발생시키는 거, 발생. 어떤 권한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걸 설권적 처분, 뭐 변권, 박권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은 지금은 뭐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허가인데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죠, 특허. 권리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는 강학상 허가인데 또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또 특허잖아. 그게.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받게 되면.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그러니까 그 행정법이 처음에는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비슷비슷한 게 되게 많은데 다 허가인데 이건 또 면허인데 이 면허는 이제 특허고 이쪽 면허는 허가고 이거는 이제 명칭은 허가인데 특허이고 근데 이제 또 특허인데 어떤 건 확인이고 그래서 인가인데 어떤 건 특허이고 또 허가인데 어떤 건 인가이고 이런 게 많아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인가라는 게 사실 이제 보충행위인데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특허는 설권행위, 설권적 처분. 허가는 금지의 해제. 이건 이제 금지했다가 해제한다 해서 이걸 동의어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허가를 금지의 해제다. 특허는 설권행위다. 인가는 보충행위다. 대리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대리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청이 국민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공매가 대표적이에요. 공매. 그럼 공매가 뭐죠? 공개 매각하는 거예요. 어떨 때 세금을 안 냈을 때 또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냈었을 때 독촉, 압류, 매각. 그 매각이 공매예요. 매각. 대신 파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 안 내면 여러분 내버려 두면 독촉장 날라오고요. 계속 내버려 두면 압류딱지 붙고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팔아서 자기들이 현금화해서 가져갈 거 가져가고 남는 거 있으면 돌려준다. 대신 해주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바쁘셔서 독촉장도 못 보고 뭐 이제 돈 갚을 시간도 없나 본데 우리가 대신 팔아드릴게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리운전하는 것도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민법에서 법률행위 대리한다는 것도 본인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이건 행정청이 대신하는 거예요. 수용 재결 같은 것도 그런 거야. 토지 같은 거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이렇게 이제 토지 수용위원회가 대신 수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결국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이게 이제 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가는 이제 기본 행위를 전제로 해요. 기본 행위를 전제로 어떤 이제 기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이제 보충 행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단법인이 정관이 자치법규로서 정관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건 재단법인 내부 일입니다.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장학재단이라든가 또는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자 이게 돈이야, 돈으로 이제 만들어진 법인인 거지. 사단법인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관을 원래 이제 장학 공익적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이제 뭐 탈세할 목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꼼수 부리기 위해서 이제 또 악용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경을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근데 이거는 이제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의미는 이제 인가예요, 인가.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내는 거지.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는 강학상 허가다. 근데 그게 틀린 거죠. 인가예요, 인가. 인가가 됨으로써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허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판결문에 보면 이건 전형적인 금지의 해제가 아니라 보충행위다 이런 표현을 써요. 허가가 아니라 이제 인가라는 얘기죠, 인가. 그리고 이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이건 사실 매매거든요. 사법상의 법률 행위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근데 이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허가. 여기도 허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강학상 인가예요, 인가. 보충행위. 매매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관할청의 이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제 인가다. 기본행위는 자유롭게 해요. 기본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본행위를. 근데 이제 요 허가가 있어야
기본행위 효력이 완성되는, 그래서 이제 보충함으로써 기본행위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 그냥 인가는 보충행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가 중에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학교 법인 있죠. 학교도 이제 이 법인의 임원들이 있는데 임원 취임. 그러니까 학교 법인이 이제 임원은 발탁하고 임명하는 게 알아서 하리는데 임원 취임을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인정받으려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이 됐을 때 진짜 임원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또 강학상 인가예요. 인가 보충행 임원 취임 승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승인. 그러니까 승인인데 인가죠. 허가인데 인가죠. 여기도 허가인데 인가죠. 여기는 허가인데 특허죠. 뭐 면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또 특허죠. 이제 개념을 하나하나씩 이해해 가면서 대표적인 예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쓰지 않아도 토지거래 허가,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또 재단법인 또 이제 이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그러면 이제 저절로 뭐 이거 대표적으로 인가다. 이런 게 다 떠올라요. 근데 몇 개 안 돼, 사실. 이런 인가로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특허의 예로서 헷갈릴 만한 거, 대표적인 거 몇 개 안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허가, 특히 이제 요 허가하고 특허하고 이제 인가가 이제 보통 행정법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경찰 행정법에서는 이제 하명 허가와 관련되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 행정법을 독립된 하나의 과목으로 이제 아예 딱 출제를 하겠다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얘도 다 중요하다.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폭넓게 이제 알아놨을 때 여러분들이 손해 날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냥 젓가락 하나 더 올린다는 생각으로 관련 개념을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혹시 근데 이제 시험 범위를 너무 좁혔는데 이런 부분들이 막 나와버리면 너무 당혹스럽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교재가 한 350페이지 있는데 웬만한 이제 행정법 주제를 다 커버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용이 좀 많은 측면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줄여가면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는 스탠다드한 전형적인 거, 그리고 주로 이제 경행 경채 시험에는 행정법 과목이 원래 있었잖아요. 경찰 행정법. 그래서 이제 그쪽 과목에서 이제 출제됐던 것들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 순수한 경찰 행정법의 기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법에서 우리 아까 이제 처음에 개념을 말씀드렸듯이 행정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 그냥 행정법이에요. 그 경찰 그래서 이제 조직, 경찰 작용, 경찰 구제법이 경찰 행정법이야, 그냥.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주제가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런 전형적인 문제를 열심히 그냥 연습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이 조직법은 또 따로 자세히 하기 때문에 좀 불안감을 확실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허면 특대인 공통소환, 일단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이제 뭐 저녁에 피곤한데 왔는데 뭐 하허면 특대인 공통소환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외워져 가지고 뭐 이제 그 한두 개 이제 기억에 남아도 이게 의미가 있다. 이거 이제 하허면 머리 큰 사람이 공통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허면 특대인 공통수학. 하허면이 여러분 실제로 동네가 비슷한 동네가 있긴 있어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하회마을 옆에 하허면이 있는데 거기 머리 큰 어떤 놈이 있는데 걔가 공통수학을 엄청 잘해. 그래서 이제 하허면 특대인 공통수학. 여기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큰 틀에서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거. 이거 섞어가지고 공통수학. 이거 하허면 특대행. 그리고 이게 또 문제야. 명령적 행정행위가 아닌 거. 여기다 이제 특허를 여기다 넣으면 이게 답이 돼요.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닌 거. 하허면 넣으면 이게 답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령을 하는 거고 형성,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이제 특대인 요 세 가지. 세 개 세트로 알아두시고 대표적인 예를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여기 준이 붙었죠. 이건 사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행정처의 의사표시대로 이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이제 행정 작용들이고, 거기 이제 명령적인 거냐 형성적이냐. 좀 말이 이제 어렵고 낯설어서 그렇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처의 의사표시에 따른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거예요. 이쪽은 이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지금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 그래서 행정행위는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처분의 개념이 더 넓어요. 처분. 행정행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강학상 이론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정법이 처음에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요 강학상 또는 이제 학문상 이제 강의하는데 이제 또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건데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개념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운전면허,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귀하허가 이게 실정보상의 표현인데 그게 강학상 특허고 이게 강학상 허가고 이게 강학상 특허고 특허 이쪽이 강학상이에요. 강학상 이론상 학문상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학상의 개념과 실무상 실정법상의 어떤 개념 이게 이제 불일치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불일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행정행위하고 처분의 개념도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법률행위적이라는 게 의사표시대로 행정처의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 여기는 이제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 그래서 이제 공통수학인데 이제 공증도 개념을 공적으로 증거력, 증명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증명하는 거. 이게 공증이에요, 그냥. 통지는 우리가 이제 뭐 통지한다. 알리는 거예요, 그냥 알리는 거. 알려주는 거, 알리는 거. 성적 통지한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또 통지가 정해져 있어. 뭐냐면 여러분 계고 들어봤어요? 계고. 독촉은 많이 들어봤지. 독촉. 개통 실비할 때 대집행할 때 대집행 절차에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집행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도 부여하면서 계고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에 이제 대집행 절차를 실행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독촉도 세금 안 냈을 때 독암 매청 강제 징수하는 절차예요. 강제. 그 첫 번째. 마지막 최후 통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촉 기간 내에 세금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압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매, 강제 매각을 해서 현금화 해가지고 회수하겠다는 첫 번째 조치예요. 이게 다 이제 일종의 의사의 통지야. 행정처의 의사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의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의사의 통지 이렇게 표현해요. 의사의 통지. 일종의 그래서 처분이야. 처분. 그리고 이제 같은 유형의 통지인데 관념의 통지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낯설고. 여러분 이제 공무원들이 당연퇴직 사유, 법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 통보, 정년퇴직 통보, 뭐 통지 해도 마찬가지. 이것도 알려주는 거잖아요. 통지예요. 통지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건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관념의 통지. 그냥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실의 통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개념에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이제 처분의 개념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뭐 외울 필요가 없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이제 이해가 돼요. 일단은 통지라는 건 알려주는 거다. 의사를 알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어떤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이제 압박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계고 잘못된 독촉에 대해서는 다툴 실익이 있어요. 처분성 인정. 근데 이건 법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 퇴직 사유가 있으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냥 퇴직되는 거지 행정처에 추가적으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이제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사실의 통지이고 이 자체가 어떤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항고소로 다툴 수 없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기출문제로. 처분이냐 아니냐. 정년 여러분 이제 공무원 돼서 만 60세가 되면 어때요? 법의 규정에 따라 그냥 옷 벗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슨 처분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관념의 통지. 이건 사실의 어떤 통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수리. 이거는 이제 각종 신청 또는 이제 신고에 대응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신고를 받아들이는 거. 수리한다 그러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건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이런 거 이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사인의 공법행위. 그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는 이 신고가 특히 중요한데, 어떤 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리 거부가 이제 처분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처분성이 이제 부정되는 거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처분과 연결돼 가지고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요게 뭐예요? 자체 완성적 신고. 수리가 없어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냥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자체 완성적 신고다. 행정절차법 40조의 신고가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행정절차법.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우리 그 경찰행정법 교수님들 교재에도 보면 경찰행정절차법 이런 목차인데 행정절차법 그냥 그대로야. 경찰행정 할 때도 행정절차법이 각종 행정 처분에 대한 일반법이니까 이런 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행정절차법 40조에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신고냐? 자체완성적 신고예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근데 행정기본법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이제 들어갔어요. 원래 이제 행정절차법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규정도 있다. 그런 게 틀린 집으로 막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절차법에는 처신, 입, 행, 지, 요 5가지를 중심으로 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처분이에요. 처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신고잖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이 지도가 뭐예요? 행정지도. 이제 행정지도. 그러니까 행정지도에 관한 것도 절차법에 있는 거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절차법에. 그래서 이제 행정지도에 관한 비례원칙도 규정하고 있고, 또 이제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그리고 자발적 임의성을 원칙으로 하는. 그리고 이제 입법예고, 행정예고. 입법예고는 40일. 또 이제 자치법규는 20일. 행정예고는 이제 20일 전에 이제 예고하도록. 올해 이거 7급 시험 문제 또 이제 나왔던 거죠. 이게 이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거고, 처분은 이제 침익적 처분이냐 수익적 처분이냐 이제 공통적인 게 있고, 침익적 처분에 특유한 이제 뭐 사전 통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 청문 공청회 이런 규정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제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이쪽에 좀 개정이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여러분 이제 경찰행정법 또 경행경추에서 맨날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행정절차법은 또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늘 나오는 조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봐주셔야 돼.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의 신고가 자체완성적 신고. 자체완성적 신고라는 것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수리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수리가 없어도. 그냥 적법한 신고를 하면, 행정처에 도달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하면. 여러분 이제 혼인신고, 출생신고 이런 거 행정청이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적법한 신고하면 그냥 혼인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출생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게 대표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야, 그런 거. 근데 주민등록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수리가 있어야 돼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뭐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뭐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하면 그게 권리물을 제한하는 거예요. 처분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수리가 없어도 돼. 수리 여부 상관없어. 수리 거부도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걸 이제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나가다 보면 이게 쭉 이제 결국 다 연결이 돼요. 이제 수리 거부가 결국 이제 처분이냐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체 완성적 신고는 도달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 거부라도 신고 효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처분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가 거부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이제 권리 의무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 신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낯설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헌법보다 쉬워요. 익숙해지면. 여러분 헌법은 처음에 익숙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편했잖아.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행정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쉬워요. 편안한 과목이야 사실은. 개념들이 좀 정리정돈이 되면.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작용구제법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에 관한 거, 작용에 관한 거, 구제에 관한 거 하나씩 잡아가. 하어면 특대인 공통수학. 확인이 뭐냐? 여러분 이제 이건 판단해 주는 거예요. 판단. 사실 공증은 인식의 표시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이건 이제 다툼이 있는 사실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용어가 그러니까 낯설고 어려운 거예요. 합격자 결정, 당선자 결정 이런 게 이제 확인이에요. 합격자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당선자 결정하고 이런 거.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 이런 거. 재결은 행정심판의 여러분 이제 결과가 재결인데 우리 이제 심판법이 따로 있잖아요. 소송법이 또 따로 있고 여기서는 이제 재결이라고 해요. 재결. 여기서는 이제 판결이라고 하고 판결. 용어를 이제 구별하는 것은 헷갈리지 않으려고. 여기 이제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소송,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는 재판이에요. 재판. 여기는 이제 법원이 사법부가 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행정부 자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특성에서 이제 기인하는 차이들을 또 이제 공통적인 것도 많은데 차이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약식쟁송이라고 해요. 약식쟁송. 이쪽은 이제 정식쟁송. 그러니까 요 재결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판단이에요. 판단. 확인해 주는 거, 확인. 다툼 있는 사실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 주는 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게 이제 확인의 일종으로 봐요. 그리고 발명 특허. 이건 이제 발명했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권한 있는 기관이. 근데 이제 특허를 등록하는 거 이쪽 공중이야. 이제 등기, 등록 이런 건 이제 이쪽이에요. 다툼이 이제 없는 것을 전제로 그래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합격증 교부하는 거 발급하는 거는 이쪽이에요. 이쪽. 아시겠죠? 합격증.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합격하면 합격증 이거 이제 발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 이제 결정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필기 통과하고 면접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자 결정을 하잖아요. 발표하잖아요. 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이제 증서로 이제 교부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 자기들 가지고 와서 자랑하기도 하는데 인사혁신처장 명의로 합격증 해가지고 발급이 돼요. 실제로. 요건 발급, 교부. 이쪽이 이제 공증이에요. 공증. 공적으로 증명력을 부여하는. 이거 이제 판단해 주는 거고 판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 보이잖아. 증명을 하는 건 이쪽. 그냥 확인해 주는 건 이쪽. 그래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공증이냐 확인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규정에 따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자를 행정청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경찰청이 자기들 마음대로 너 합격 이게 아니잖아요. 법에 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서 뭐 결격 사유가 없고 특별한 이제 하자가 없을 때 법의 규정에 따라 하는 거지. 이것도 법의 규정에 따라 요건 발급하고 하는 거지. 행정청이 뭐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쪽 하어면 특대인 같은 경우 행정청이 이제 철거 명령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작위 하명, 급부 하명, 수인 하명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금 내세요. 과세 처분도 하고. 자, 일단은 이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강학상 용어하고 실무상 실정법상 용어가 불일치하는 게 많아서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많아서 우리 일상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어서 그래요. 근데 일단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누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대로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거기 명령적인 게 하허면 있고 또 형성적인 게 특대행위 있다. 그리고 이제 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공통수학이 있다. 아시겠죠? 그 안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부분들의 어떤 쟁점이 사실 되게 많은데 처음에는 요 개념 잡는 게 먼저라니까. 개념 잡는 게. 자, 일단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